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볼보 EX30 처음 론칭하는 현장 이태리 밀라노에서 이 차를 한번 살펴봤죠. 수많은 패셔니스타들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현장이었는데요. 바로 이곳 우리나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도 다시 이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의 가격일 텐데요. 그때 당시 저렴하게 나올 수 있겠어, 기껏 해봐야 한 5, 6천만 원, 6천만 원 나오면 잘하는 거지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가격이 오늘 공개됐어요. 가격이 무려 4,900만 원.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BMW의 미니 전기차보다도 더 저렴한 거거든요. 볼보가 누가 봐도 제대로 된 SUV 같은 느낌이 드는 자동차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건지, 그리고 상품성은 정말 훌륭한 건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 펄 대단하죠? 이 펄감이 차의 도장이 얼마나 고급진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 같은 게 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냥 흰색이 아니네. 약간 그 안에 펄이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이 드는 펄인데 굉장히 펄감이 강하고, 그래서 이 차의 윤곽이 아주 멋지게 드러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흰색 자동차를 보면 어지간한 윤곽은 그냥 묻혀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이런 엣지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이런 모서리가 이렇게 깎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보다 오히려 더 부각돼서 보이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휠하우스 같은 경우도 보통 휠하우스가 이렇게 생겼고 그 위에 뭔가 클래딩을 넣거나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SUV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여기 클래딩을 또 넣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엣지를 주고 이렇게 또 줘서 여기가 마치 실제로는 들어있는데 클래딩을 바디색으로 얹은 것처럼 그렇게 오인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주 멋지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클래딩이 없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SUV인데 클래딩이 정말 없어? 그러면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잖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기 약간 튀어나오도록, 살짝의 클래딩을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렇게 클래딩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안에서 흙이나 돌이 튀어서 페인트를 다치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하나의 효과고요. 또 하나의 효과는 이 바퀴가 실제로는 차체에서 더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셨을 때 이 바퀴가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시는 면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스포츠카 같은 차를 탔을 때 이 바퀴를 점점점 밖으로 끄집어내면 차가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안에 차를 튜닝 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서라는 걸 붙입니다. 스페이서를 요만큼만 붙이면 차 바퀴가 이만큼 튀어나와서, 그래서 차가 자세가 딱 잡힌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양산차도 그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양산차는 그렇게 못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퀴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이 차체를 넘어설 수 없다는 법규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보면 위는 안쪽으로 들어있지만 아래쪽은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걸 캠버라고 해요. 캠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 가장자리 이 끝이 윗부분의 차체보다 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체의 이 부분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약간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꼼수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동차 뒤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뒷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 요거 에어로다이나믹 부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에어로다이나믹 부품이 아닙니다. 법규를 피하기 위한 부품이에요. 이 바퀴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차체 바깥을 벗어나면 안 된다 라는 법규가 있으니까 이 가장자리를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차체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차체가 여기까지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법규 부품입니다.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나? 아무튼 굉장히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지금 두 가지 휠이 있습니다. 여기 18인치 휠이 있고요, 흡음 타이어를 갖고 있고요, SUV용 휠이네요. 이피션트 그립 퍼포먼스 SUV 19인치 휠도 있다고 해요. 이런 휠이 들어온다고?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이건 20인치 휠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건 아니고요, 19인치로 하나 더 작은 휠이 들어오고요. 지금 휠 캡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가만 보면 알로이 휠입니다. 가장자리는 알로이 휠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휠 캡으로 이 가운데 이 블랙 부분 공력 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력 휠만 따로 떼낼 수가 있습니다. 따로 떼냈을 때는 알로이 휠로 좀 더 멋있게, 그리고 캡을 끼웠을 때는 공력 휠로 좀 더 장거리를 갈 수 있게 에어로다이나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테슬라에서도 뚜껑 떼면 좀 더 멋있는 휠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안 빠지나? 이렇게 안쪽에 검정색 부분이 따로 빠져요. 그래서 빼고 나면 안쪽에 휠이 별도로 또 나옵니다. 공력 휠이지만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19인치 휠은 오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9인치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죠?
자, 차체의 외관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심플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것들, 이 도어 캐치가 볼보의 상징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단단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네모나다 보니까 이 차 전체의 디자인이 네모네모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 손잡이도 그렇지만 하다못해 전기차 충전구, 하다못해 요런 램프, 하다못해 요런 램프, 요런 윈도우 라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네모네모하게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와 이것의 유사점 느낄 수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잠깐 이걸 보면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용 PD는 더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 뭐가 떠오르세요? 레이 EV? 레이 EV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안 계시더라고. 안 계시는데 제가 레이 EV 같지 않아? 그럼 맞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레이 EV가 떠오르는 모습,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거, 이거 보면 뭔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드드드드드 드르르 이렇게 생겼죠. 기능적이라기보다는 이 차의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이죠. 이것도 많이 본 것 같잖아요. EV6 EV6에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핀 스트라이프의 디자인입니다. 뭐 멋진 것 같아요. 볼보 특유의 북유럽의 느낌을 잘 살려놔서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핀스트라이프의 느낌은 이런 데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굉장히 난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디자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이 꽤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죠. 뒤에서 봤을 때 차가 얇고 길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근데 한 가지 좀 볼보에서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이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의 윗부분에 이렇게 덮개가 있어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트럭 같은 데서 혹시 안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돼요. 그렇지만 브레이크 램프가 이전 볼보라면 당연히 여기다가 브레이크 램프를 달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위에 내려다 볼 때도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걸 탁 알 수 있도록. 근데 이 차는 브레이크 램프는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오거든요. 이 윗부분에서 브레이크 램프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건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아니, 볼보 안전을 위한 볼보인데 그거 좀 아쉽죠. 볼보 세이프티 포 라이프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느낌에서 조금 빠져서 좀 아쉽긴 합니다. 자, 근데 세이프티 메이드 바이 스웨덴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그거 쓰지 못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차는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가 지금 아쉽냐? 요즘 들어서 보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요.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차, 테슬라 모델 Y 아쉽습니까? 링컨 노틸러스 아쉬워요? 오히려 더 좋은데? 볼보 이 차가 처음이 아닙니다. S90 어차피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BMW iX3 중국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나오는 차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아예 못 챌 정도로 그만큼 품질 수준이 좋아요. 아니, 오히려 눈치를 너무 챌 정도로 품질 수준이 좋습니다.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을 때 중국의 품질이 더 좋아요. 이거를 중국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가절하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폴스타가 곧 만들어질 텐데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야, 이거는 폴스타 왜 스웨덴산 아니고 한국산이야? 코리아 거니까 이건 후져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유로 여러 글로벌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스웨덴 차 뭐가 문제야?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트렁크의 공간이 이 정도 생깁니다. 되게 깊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 이 정도 되는 트렁크 공간이면 여기에 뭔가 러기지 모드 같은 게 하나 있어서 덮개를 탁 덮어줘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나 참. 아니, 여기다가 누가 이걸 빼놨지? 네, 사실은 러기지 보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기도 했기 때문에 러기지 보드가 있는 걸 저는 알았는데 아마 어떤 기자들은 여기 러기지 보드가 왜 없어요? 이러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러기지 보드가 있고요. 그래도 넓어. 그래도 넓고요. 그리고 위에 선반을 또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대차는 안 주거든. 선반을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 선반을 이렇게 끼울 수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재밌게 이 윗부분에 이렇게 삼각대를 놓는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짐이 많더라도 삼각대는 반드시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역시 볼보는 안전이다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요 정도 돼 있어야죠. 네, 이 정도 돼 있어야 됩니다. 폴딩 할 때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제치는 게 아니라 버튼 눌러서 폴딩하게 돼 있는데 일단 저는 더 불편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눌렀을 때 확실하게 이게 제대로 고정이 안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죠. 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뭐 여러 가지를 수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볼보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집들이 되게 좁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좁아. 굉장히 좁은
좁을 수밖에 없는 게 스웨덴 같은 나라는 영하 20도 30도 그냥 우습게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난방을 해야 되고 난방 비용에 대한 압박이 대단해요. 그래서 집을 기본적으로 좁게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수납을 여러 가지로 또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본인 열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제쳐요? 막 뭐 찾아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올리면 됩니다. 2번 당기면 이렇게 돼요. 워셔액 같은 것도 이렇게 생겨 있는데 혹시라도 쏟을까봐 이런 식으로 또 오목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요즘 볼보의 특징이죠. 물론 이건 커버기 때문에 좀 움직여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안에 수납 공간도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고 있어요. 게다가 여기 약간 뜨뜻한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마트 같은 데서 파 같은 거 사갖고 오면은 이 안에 파가 절여서서 올 것 같은, 파가 좀 눅눅해져서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제공합니다. 냉각수라든지 아니면 브레이크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덮개가 없다. 마감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덮개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기 냉매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R1234YF라고 되어 있죠. 저는 조금 더 좋은 냉매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R1234YF가 이 냉매 중에서 가연성 냉매예요. 그래서 이게 연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연성 냉매 말고 R744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냉매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간 되겠지. 지금 굉장히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충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는 이런 에너지도 이렇게 분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네요. 아래쪽에도 빔이 있고 위쪽에도 빔이 있어요. 이 빔이 충돌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겨져서 이게 탁 비껴나가게 할지 그런 것들도 기대되는 지점이에요. 나중에 혹시라도 IIHS에서 충돌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또 볼 수 있게 되겠죠. 휠하우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바퀴가 있으면 이 안쪽에 이 부분을 휠하우스 커버라고 합니다. 휠하우스 커버가 그대로 안으로 들어온 것도 좀 특이하긴 하다. 흡음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겹으로 만들어졌다. 이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휠하우스 커버가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거 홈이 점점 더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홈이 뭐냐? 그걸 에어로다이나믹이라고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에어로다이나믹은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이 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튀었을 때 어떻게 튑니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볼록볼록 생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같이 가더라도 드르륵 이렇게 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튀게 되면 이렇게 튀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한 번에 탁 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차를 두고 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런 홈의 이유입니다. 더 흡음을 위한 장치예요. 저게 에어로다이나믹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 외관에서는 정말 예쁘죠. 전면에서도 보면 이렇게 네모네모한 느낌이 후면에도 있지만 전면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멋지게 생각되고요. 근데 이 휠이 살짝 묘하긴 합니다. 이 휠이 20인치 휠이잖아요. 20인치 휠이 요번에 우리가 양산되는 차에는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산차에는 19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는데 19인치 그리고 18인치 이렇게 두 가지가 제공된다고 하고요. 저렴한 모델은 코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고가 모델은 울트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울트라 같은 경우는 19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이 20인치는 실제로 양산되지는 않는 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는 이게 양산 실내라고 해요. 양산 실내 같은 경우에 고가 모델 울트라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시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트가 약간 회색이 돌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시트긴 하죠. 인테리어 요소들이 단조로워서 좋다고요?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인테리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테리어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사실은 자동차에서는 흔히 사용되지 않는 인테리어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페인팅을 흩날린 것 같은 이런 옵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파트 계단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들죠. 그럼 벽에다가 사용하는 그런 인테리어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자동차에 과감하게 사용한 것도 아주 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기존의 자동차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이 꽤 눈에 띄어요. 예를 들면 여기 시트에 안쪽에 직물로 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 소비자들 직물 좀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실제로 차에 앉았을 때 직물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직물에 앉으면 감싸지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이 소파를 선택해봐도 아마 마찬가지로 느끼실 거예요. 가죽은 차가워, 직물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직물은 열선 시트가 없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트를 보여주고요. 딱 앉았을 때 직물이 역시 편하네, 직물이라서 좋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물을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콜라 쏟으면 어떻게, 그건 도대체 어떻게 빨아, 자동차 시트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물이 싫은 건데,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등받이는 직물이에요. 바닥은 가죽입니다. 그래서 직물과 가죽을 이렇게 번갈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쏟았을 때는 깔끔하게, 뒤는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죠. 이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살짝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뒷좌석이 더 중요하죠. 뒷좌석이 애들이 타니까, 애들이 탔을 때 뒷좌석에 뭐 쏟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뒷좌석에도 이렇게 아래쪽은 가죽 같은 느낌이 드는 인조 가죽으로,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직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소재를 사용하면서 이 소재들의 장점을 두루두루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차는 네모네모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것도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거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련되게 되어 있고, 너무나 직설적으로 차 의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이렇게 뒤로 돌리면 뒤로 올라가고, 앞으로 하면 등받이가 앞뒤로 움직여지는 요소, 그리고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뒤로 밀면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르면 기능에서도 두 가지 기능을, 베이직이냐 틸트냐, 이 두 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정도는 있어줘야죠. 디자인적으로도 이 네모난 것들을 잘 활용하는 디자인, 그러면서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똑똑하게 잘 만들어진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손잡이도 똑똑하게 만들었다. 완전 스마트함 그 자체입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퀴를 새롭게 개발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을 하죠. 뭐 이미 있는데 뭐하러 개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사소하지만 사실 이런 개발들이 계속 이어졌을 때 뭔가 확실히 새롭다는 느낌도 줄 수 있고, 디자인에서도 훌륭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팔걸이가 달린 의자에 한번 앉아보세요. 팔걸이에 어딜 잡습니까? 팔걸이의 끝을 잡습니다. 그렇잖아. 중간을 잡지 않아요. 끝을 잡는 거지. 근데 우리 자동차의 팔걸이는 끝이 있어요? 자동차의 팔걸이는 그냥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끝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이 차는 팔걸이에 끝이 있어. 여기다 손을 이렇게 얹어 놓는 거지. 팔걸이에 끝이 있어야 팔걸이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팔걸이 끝이 너무 짧다고? 그런 경우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길어지죠. 팔걸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게다가 여기 컵홀더가 되는 거죠. 팔걸이 너무 길다고? 하나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팔걸이 딱 맞추고 운전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지. 딱 팔걸이 딱 있어야지, 양쪽으로. 이 차는 작은 차기 때문에 더욱더 의자에 앉았을 때 이 포지션이 더욱더 럭셔리해야 됩니다. 더 고급스러워야 이 작은 자동차를 만회할 수가 있어요. 작기 때문에 형편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닝이라든지 뭐 레이라든지 이런 경차 같은 걸 디자인할 때 흔히 빠지기 쉬운 실수가, 작은 차를 타는 사람은 실내를 럭셔리하거나 편안하거나 이런 기능들에 대한 그런 요구가 없을 것이다. 작은 차를 사는 사람들은 좀 형편없어도 그냥 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작은 차를 타는 사람일수록 차는 더 안전하길 원합니다. 왜냐면 작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칠 걸 우려하잖아. 작은 차일수록 더 안전해야 되고, 작은 차일수록 더 편안해야 되고, 오디오 성능이 더 좋아야 됩니다. 작은 차일수록 럭셔리할 수는 없죠. 막 화려하고 막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인 그런 거일 수는 없지. 그렇지만 거기에 약간의 아이디어로 작은 차라도 훌륭한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작은 차가 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빨리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보면 하만 카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만 카돈에 사운드 바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사운드 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스피커로 꽉 채운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사운드 바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TV가 있으면 그 아래쪽에 놓는 게 사운드 바잖아요. 왜 거기 사운드 바가 있을까? 스피커를 가장 잘 배치하기 위한 공간이, TV 아래쪽에 공간이 요거밖에 없는데 거기다 스피커를 어떻게든 가장 잘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자동차라는 공간은 어떤가? 자동차는
차는 크게 보면 TV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요만한 TV가 앞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디스플레이 줄일 수 있어요? 여기다 스피커 달 수 있습니까? 못 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 아래쪽에 보면 TV 밑에 이 장이 있는 것처럼 이 밑에도 이런 장들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 같은 것들이 있게 되고 핸들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사이에 스피커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은 결국에 바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 형태로 사운드바를 넣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 차는 저렴한 차다 보니까 이 스피커를 여기다 집중을 해놨고요. 많은 부분이 희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희생됐느냐? 도어에 스피커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앞쪽에 사운드바는 있는데 도어엔 스피커가 없다. 그게 이 차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이 사운드바가 정말 좋은 사운드를 내줘야 될 텐데 저는 그게 살짝 걱정되긴 해요. 또 이 차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글로브 박스가 없습니다. 글로브 박스가 없어요. 글로브 박스가 없는 최초의 볼보. 볼보는 수납 공간을 정말 중시하기 때문에 글로브 박스가 없는 차를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이 차는 글로브 박스를 과감하게 없앴어요. 왜 없앴냐? 이거 쓰는 사람 보니까 쓰레기밖에 없더라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럼 수납 공간은요? 글로브 박스를 대신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사실 좋은 점이 있죠. 조수석에 있을 때 조수가 이걸 사용할 때는 자기 무릎에 걸려서 자기가 사용을 못해요.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사용할 때는 조수석까지 몸을 기울여야 되니까 사용 못하죠. 여기 있으면 누구의 무릎에도 걸리지 않고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나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나 수납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답이지 않냐 라는 거예요.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무선 충전 패드, 전화기 여기다 세로로 넣을 수 있어? 이런 차 있어? 없지? 라는 거예요. 충전 패드는 근데 하나입니다. 여기 두 개의 전화기를 놓을 수 있고요. 전화기를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도 충전이 되면서 이렇게 전화기를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이죠? 전화기 아주 잘 보이는 위치에 있고요. 이게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같이 충전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왼쪽만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깊은 수납을 원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납을 더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뒤에도 수납을 더 할 수 있고요. USB-C 아울렛이 있습니다. USB-C 아울렛에 굳이 USB-C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강박관념에 빠져 있죠. 구멍이 여기 있으면 요즘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갖다 꽂아 봅니다. 여기다 꽂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만 그 구멍에 꽂는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손을 어떻게 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심플에 그칩니다. 창문을 열기 위한 스위치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서 가운데 있고요. 그럼 뒷창문은 어떻게 열어요? 뒷창문은 리어를 누르고 그리고 내려야지 열립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하나도 더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이 차만 그런 게 아니고 폭스바겐도 이러고 포르쉐도 이렇습니다. 아이오닉 6는 스위치가 되게 많죠. 아이오닉 6 윈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스위치를 줄이는 게 요즘 추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어 시프터는 어떻게 되나요? 기어 시프트 여기 없잖아.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보통 현대는 앞뒤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내립니다. 후진 위로, 전진 아래로, 이렇게 간단한데 이거를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이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벤치 방식이잖아요. 테슬라가 벤치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그 방식을 채택한 거고, 그리고 나서 다른 메이커들이 오히려 테슬라 방식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그걸 사용 안 하는데,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걸 사용 안 하는지. 이 차에 있는 모든 것은 from the scratch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완전 백지장에서부터 이거 정상이야? 이거 좀 바꿀 수 없어? 이거 좀 바꾸면 더 똑똑한 차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계속 하나씩 바꿔 본 겁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이게 더 낫네? 라면 과감하게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차에 있는 거의 모든 부품은 다 이 차만을 위해서 완전히 커스터마이즈 된, 완전히 이 차만을 위한 부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어도 한번 보세요.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 느끼셨죠? 그게 고급스럽다고 느끼셨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도어는 스티로폼 사출하듯이 이렇게 뻥 하고 찍어낸 그런 사출물입니다. 하나의 피스를 그냥 턱 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볼보의 다른 자동차 만들기와는 사뭇 다르죠. 볼보는 자동차를 만들 때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차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지만 이 EX30만큼은 볼륨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 걸 감안해서 부품들을 다 다르게 만든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지만 굉장히 염가로 이 원가 절감이 잘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나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그 직전까지만 원가 절감을 한 거, 그게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을 해치지 않으면서 원가 절감을 극단적으로
끝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에어벤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에어벤트는 어떻게 생겼어요? 뭔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뭐 날개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거 에어벤트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단순할 수가 있나? 나름대로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꽤 멋있어요. 이것이 바로 디자이너의 힘이고 이게 바로 아이디어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운전석에서 없는 게 하나 있죠. 계기판이 없습니다. 계기판이 없고, 그렇지만 여기서 내 눈을 바라보는 기능은 있어요. 야, 너 지금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기능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근데 계기판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살려놓고 안전을 위해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건 삭제를 해버린 거죠. 원가는 절약하면서 안전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볼보의 철학이 여기도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은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겠죠. 이 차는 소형차니까. 이 차는 어떻게, 약간 이게 뒷바퀴 뒤쪽으로 나와 있어서 뒷바퀴가 좀 튀어나온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뒤쪽으로 더 밀었어요. 시트를 더 밀어서 실내 공간을 더 뽑았습니다. 이렇게 뒤로 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드나들 때 이 부분이 걸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걸린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파놨으니까 아주 독특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죠. 실내 공간을 뽑기 위한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무릎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고요. 주먹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무릎 공간을 보여주네요. 작지만 그래도 괜찮은 차. 헤드레스트는 당연히 볼보니까 후방 추돌을 당해도 큰 문제 없겠다 싶은 정도의 그런 헤드레스트 제대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렇게 시트에 앉았을 때 시트 앉은 느낌도 그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그렇게 아프지 않은 정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뒤쪽에 이런 수납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런 데다도 또 술록 같은 거 이렇게 뭐 북유럽의 느낌이 느껴지는 이런 그림을 또 그려놓고 있는데 뭐 쓸데없는 디테일 그런 것들이 있고요. 서랍에 여러 가지를 놓고 그냥 이대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USB-C가 2개가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창문을 여닫을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요. 나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도어에 있는 것에 비해서 여기 있는 게 원가가 훨씬 절감이 되겠죠. 스위치도 이런 식으로 감촉이라든지 불의 밝기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서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것 같은 그런 요소를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비쌀 것 같지가 않아요. 비쌀 것 같지 않지만 고급스럽게 만든 거, 그게 또 볼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뭐냐고요? 이거 뭐냐면 뒷좌석을 폴딩하고 여기 짐을 실었을 때 여기에 짐이 앞으로 쏠려가서 앞좌석을 때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물망을 장착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물망을 장착하기 위한 자리가 양쪽에 있어서 여기다 망을 딱 치는 거예요. 볼보는 안전이니까 앞으로 넘어가서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렴해. 하지만 안전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요소들이 계속 눈에 띕니다. 이 시트에 대해서도 그렇죠. 요즘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보면 시트가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트를 굉장히 푹신하게, 아무리 저렴해도 시트는 어느 정도의 이 두께를 갖고 있어야 돼. 아무리 저렴해도 헤드레스트는 제대로 박혀 있어야 돼. 아무리 저렴해도 이 차가 후방에서 추돌했을 때 목이 뒤로 이렇게 젖혀지지 않게 요추에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윕스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어야 돼 라는 것이 볼보의 특징이죠. 아이소픽스에 대해서 이렇게 틈에 숨기거나 뭐 여러 가지로 숨기잖아요. 근데 숨기지 않고 이렇게 그냥 드러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픽스를 이런 식으로 덮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소픽스를 여기다 장착하게 되면 그럼 시트의 이 아랫부분이 꼭 망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뭔가 이렇게 까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걸 이렇게 덮어놓고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깔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소픽스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끼우지 못하는 경우 혹은 잘못 장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 장착하는 일 없이 완벽하게 장착되기 쉽도록 하는 그런 아이소픽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카시트를 꼈다 뺐다를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그런 요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뒷좌석 공간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위에 루프를 글라스 루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라스 루프로 하니까 이 머리 공간이 조금 더 나옵니다. 머리 공간이 더 나오기 때문에 글라스 루프가 의미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글라스 루프가 아니었다면 뒷좌석이 훨씬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차가 저렴한 자동차라고 하기에는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긴 합니다만, 전기차라는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차 맞는데, 이 차에 앉았을 때 보면 결코 지나치게 저렴해 보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룸미러가 프레임리스 룸미러로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안전을 위한 조치죠. ECM 룸미러에서 뒤쪽에
쪽에서 불이 밝게 비춰지면 이게 어두워지는 그런 룸미러를 갖고 있을 뿐더러 가장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이게 하고, 그리고 이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요소가 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안전에 대해서는 완전한 풀 패키지를 하고 있고, 굳이 비쌀 필요 없는 요소들은 좀 저렴하게 가져가는 게 이번 EX30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저쪽으로 가서 실제 이 차의 이 대시보드의 몇 가지를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안에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차 전기차라는 거 혹시 잊고 계신가요? 잊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 무려 475km입니다. 야, 대단하지 않나? 4천만 원짜리 차가 475km를 간다고? 대충 한 200km 남짓 가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300km 넘으면 와, 훌륭하다. 475km?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그런 자동차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몇 초? 5.3초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아니, 5.3초 엄청 빠른 거 아닌가? 지금 모터 출력은 272마력이라고 해요. 토크는 35kgm. 와, 진짜 뿅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겠는데요. 69kWh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만큼 이 차의 효율이 좋다는 얘기겠죠. 전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차도 가볍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모터의 성능도, 모터의 효율성도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는 차는 저가형 모델입니다. 코어라고 하는 모델이 저가고, 고가 모델은 울트라라고 해요. 이 차 코어 모델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어 모델이고요. 오, 차의 실내가 되게 푸르딩딩합니다. 이런 등받이가 다 직물이야. 헤드레스트도 직물이고요. 이런 부분이 직물이고, 아래쪽은 인조 가죽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파란색인데, 저는 파란색을 좋아합니다만 파란색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좀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지금 T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벌써 T맵을 이렇게 깔아주는 이런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속도라든지 충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계기가 위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좀 볼보답지 않게 좀 복잡하다는 느낌이 저는 들긴 하네요.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보면 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하다. 이 자동차 회사가 만든 것 같지 않고 IT 회사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 말해줘. KBS 제일라디오 정호 종합뉴스입니다. 호화 생활을 해온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유튜버? 수백 명이 이런 거 당연히 되지만, 시트 열선 켜줘. 시트 열선을 켤게요. 핸들 열선 켜줘. 핸들 열선을 켤게요. 이런 것들이 후보자의 됩니다. 김한용의 모카로 가자. 김한용이 목각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음성으로 거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건 당연히 되고요. 오늘의 날씨 알려줘, 이런 거 당연히 되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됩니다. 맛집 알려줘. 티맵 인기 맛집을 찾았어요. 아, 바로 옆에 우레옥이 있네요. 번째. 이런 것들도 알려줍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 가지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나? 글로브 박스 열어줘. 안전상의 이유로 아직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아, 그래요? 뭐 안전과 관계가 있나? 될 것처럼 얘기하네.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한 번도 이 차의 음악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플로우 접속했습니다. 모든 죄대로 되라지 catch me if you can. Ziggy ziggy zag I'm you, 'cause I got picky picky bad it's true. 일단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는 울트라가 아닙니다. 이 차는 코어예요. 코어 같은 경우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운드고요. 기본적인 사운드인데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 정도라면은 뭐 우리나라 자동차들 어디 가난 것에 옵션 붙인 것 같은 그런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사운드의 방향이 앞에 그냥 몰려 있다. 아마 시각적으로 선입견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저기서 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 그런 거 살짝 아쉬운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의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고요. You're offline. To use voice while offline. 구글이야. 구글 어시스턴트라서 지금 세팅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정말 좋네요. 앞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좀 뭐 아쉬울 수 있어.
그렇지만 전체의 품질이나 이런 풍부한 느낌이 드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갖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은 다른 메이커들은 왜 이렇게 안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 좀 소심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아주 인상적이기도 하네요.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식으로 여기도 들어오지만 도어 핸들 쪽 안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밤에만 보이는 정도의 그런 약간 미미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비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울트라의 느낌이 좀 더 좋긴 한데, 근데 울트라라고 해서 정말 울트라 캡숑하게 좋으냐 하면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는 가장 기본적인 코어 모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다양한 것들,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아마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실제로 차를 좀 더 시승해 보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볼보 EX30을 살펴봤는데요. 볼보라는 자동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 안전이면 안전,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거기다가 아이디어들이 똘똘 뭉쳐있는 거, 이런 것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원가를 상당히 줄여서 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거, 이 수입 전기차가 이제는 4천만 원대에 들어섰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정도의 가격대라면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경쟁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게 됐습니다. 이제 다른 브랜드들, 야, 차 어떻게 파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상품성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정말 승자는 역시나 소비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